안녕하세요. 절세 계좌인 ISA 계좌 하나로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호기심 많은 투자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변동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핵심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이용한 저의 투자 방법은 보통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S&P 500 지수나 배당 ETF 투자보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은 훨씬 높은 투자 방법으로서 연 2천만 원,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이 납입 한도인 ISA 계좌에서 이 전략으로 투자해서 5년 후 2.5억 원, 10년 후 10억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도 9개월 차로 접어드네요. 차츰 다른 투자 방법에 비해서 조금씩 성과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4주차 투자 일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미국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나왔고, 이를 통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것,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여전히 밝다는 점이 시장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자고로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하락은 항상 짧았고 상승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항상 시장에 투자의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이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듣고서는 한 번에 주식 전부를 매도를 한 후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하려고 시장을 잠시 떠나는 경우 여지없이 주식에 계속 상승하면서 멘붕이 오게 만들죠. 그러므로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포트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길게 보면 가장 무난한 전략이죠. 한 주간 국내 주식시장은 정고점을 드디어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밝혔고 대주주 기준금액에 대한 우호적인 전환도 시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외인들의 집중적인 매수로 인한 상승이었는데 개인들은 아주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죠. 개인들의 과열 신호가 없는데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본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 대상인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차트입니다. 드디어 이 ETF도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41 이평선 이격도가 아직 120 정도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번에는 이격도 140까지 상승해서 분할 익절을 해야 할 수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 연준의 기준금리 회의가 발표된 이후 또다시 출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호투의 투자일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매매가 없었습니다. ISA 계좌 현황입니다. ETF 주가가 소폭 상승해서 계좌 총 자산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주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ETF 투자 전략과 호투의 투자 전략의 성과를 매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ETF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그냥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이들 ETF를 매주 금요일 종가에 무지성 분할 매수하는 전략과 ISA 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일시에 전액 매수하는 전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호투의 투자 전략과 매주 수익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투자 전략에 비해서 호투의 투자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수익률이 높을지, 그리고 변동성은 얼마나 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배당이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한 S&P 500과 배당 다우존스 ETF의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을 고려했고 편의상 세금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본 프로젝트 시작 시점부터 각 ETF를 매주 동일 금액으로 분할 매수할 경우 현재까지 수익률 변화 그래프입니다. 현재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호투의 투자 전략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 지수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인 QLD의 매주 무지성 매수 전략이고 그 다음으로 나스닥 100 ETF인 QQQ,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순서의 수익률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매주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은 유일하게 아직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네요. 본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서 각 ETF를 일시에 매수한 경우와 호투의 투자 전략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은 호투의 투자 전략, 그리고 한때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상승한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QLD 매수 전략, 나스닥 100 ETF인 QQQ 매수 전략, S&P 500 ETF 매수 전략 순서입니다. SCHD라고 불리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매수한 전략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권이고 나머지는 모두 플러스 수익권이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각 전략별 특징이 서서히 보이네요. 다음 주에도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만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겠죠. 시장은 0.25bp 기준금리를 하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하락시켜도 지수는 하락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아야 올해 남은 3개월간 상승할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트럼프가 내년 연말에 미국 중간선거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받치면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정을 대비해서 보유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무리수들은 내후년에 더 깊은 조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시나리오가 본 프로젝트가 한 단계 도약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